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징조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 이 환경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딱딱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면서 지금 이 세계가 한 이슈와 한 세력 아래로 연합되고 모여지고, 지금 또 그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대로 착착 모든 것이 진행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하고 좀 심각한 그런 문제들, 그런 시사들을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짐승의 표의 매매권,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의 경제 활동과 매매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회 문제와 또 사회의 이슈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실시되려고 하는 그런 첫 단계에 돌입한 것을 제가 또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짚어보고, 또 지금 세계 정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예언의 성취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가까워 온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깨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자,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는 매매권, 경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네,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릴 때 전자화폐와 그 디지털 그 머니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짐승의 표와 이 매매권과 이런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단이라도 갑자기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very reasonable, 굉장히 이치에 맞는 실행이다, 이치에 맞는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과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이런 것들에 찬성하는 여론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라도 또 교황권이라도 이렇게 짐승의 표를 막 내리면서 갑자기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첫 단계 짐승의 표 매매권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첫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 정책, 이런 정책, 다음 정책, 이런 것들을 서서히 실시해 보면서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서 또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강요될 수 있도록, 통제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과 세계의 정세를 함께 몰아가면서 이런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과 짐승, 교황권의 세력과 그다음에 모든 글로벌의 세력과 글로벌리즘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세력들과 또 미국과 또 세계의 정세와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에 모든 여건들이 다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사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많은 주제들을 또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뉴스들을 찾아본 결과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슈와 이 사회 문제와 이 정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이 맞물려서 짐승의 표를 내리기에 일요일 강제 휴식령을 내리기에 딱 알맞은 그런 환경과 사회 문제와 이 정세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존잘하게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는지 제가 요즘 참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참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끼며 빨리 많은 사람들이 준비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기후 문제, climate change,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 그런 단어들 또 그런 분위기 한껏 고조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느끼시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문제를 기후 문제로 연결시키고 이 기후 문제를 건강 문제와 연결시키고 사회 환경 문제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치 현안으로 연결시켜서 이 모든 것이 한 패키지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한 이슈로 모으고 이 한 이슈 안에 연합을 시키고 이 한 이슈 안에 다 집결을 시켜서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그 찬성과 그 여론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정세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후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굉장한 그 사단과 교황권의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온 세상을 자기 세력 안에 모으고 자기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후에서 활동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경제 용어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카나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두카나미, 또 두블랙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뉴스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용어예요.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경제 방식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소비와 개인의 매매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지구의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탄소 배출 문제,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탄소 배출 문제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도의 그런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카나미, 두블랙 이런 용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과 매매 활동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들어가는 첫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이것이 앞으로 많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월 13일 2021년 4월 13일 카드뉴스에 이것이 올라온 그 뉴스인데요. 제가 화면에 이 뉴스의 기사를 잠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서 이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마스터카드 아시죠?
이 뉴스의 제목은 Mastercard and Dukanami launch carbon calculator for banks. 이런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마스터카드와 두카나미 은행용 탄소 계산기를 출시하다. 마스터카드는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용 탄소 계산기를 출시했다. 마스터카드 탄소 계산기는 두블랙 앱을 이용하여 소유자의 매 소비 구매 시 탄소 발자국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신중한 지출 결정을 내리고 산림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때에 두카나미 마스터카드는 UN 기후 변화 사무국이 추진하는 목표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급진적이며 혁신적인 도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시겠죠? 예,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는 우리가 이 뉴스나 기사를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 속의 의미를 모르면 이 기사 자체도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스터카드, 모든 신용카드가 있죠. 이 신용카드는 그 신용카드가 쓸 수 있는 리밋, 한도 초과액이 있죠. 한도액이 있죠.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면은 더 이상 이 카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 한도 초과를 하면은.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번 소비하고 매번 이 경제 활동을 하고 매매를 할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은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카본 칼큘레이터가 들어서 한 사람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비할 때마다 그것을 그 사람이 탄소 배출한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소비할 때마다 탄소 배출량을 한 번 도달하게 되고 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직결을 시켜 놓은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비할 때마다 탄소 배출한 것이 돼서 탄소 배출량이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탄소 배출 그 용도가 한도가 초과되면은 그 카드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람의 그 소비하는 것을 탄소 배출량으로 이렇게 직결시켜 놓는 것입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경제 활동이 계속 탄소 배출하는 그 활동으로 직결돼서 그것이 계산이 돼서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이고 뭐 마스터카드가 뭐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도입된 것 같지만 이것이 경제가 붕괴되고 어려워지고 정부나 국가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사회가 더 강화되면은 이것이 모든 뱅크에서 이것이 도입하게 돼서 어떻게 기후 문제와 연결이 돼서 너는 이 주에 또 이번 달에 탄소 배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비하는 것을 탄소 배출하는 것으로 이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스터카드, 이 마스터카드하고 교환권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네,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다음 뉴스 제가 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다음 뉴스의 제목은 Pope Francis, the Chaplain of the United Nations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것은 2월 1일 21년 2월 1일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보십시오. 교황 프란시스는 이코노미 프란체스코라는 경제기구를 발적 홍보하면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위한 협의회를 주도적인 파트너로 포함시켰는데 거기에는 포드 재단, 존슨 앤 존슨,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록펠러 재단 등의 거대 기업들이 들어있다. 이 협의회 위원회는 163개국 이상에서 10조 5천억 달러의 관리 자산과 2억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약 500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교황이 이카나미 프란체스코, 경제 프란체스코라는 기구를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구를 발족하면서 교황의 경제 파트너로 여러 가지 그 여긴 자본주의라, 여기 뭐 영어로는 참 굉장히 복잡한 용어로 돼 있어서 그냥 제가 포용적인 자본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inclusive capitalism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용적인 자본주의 협의회를 위해서 여러 거대 회사들을 파트너로 이니셔티브 파트너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교황권과 경제 파트너로 돼 있는 이 거대 기업들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록펠러 재단도 들어있고, 존슨 앤 존슨도 들어있고, 포드 재단도 들어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들어있고, 마스터카드 회사도 들어있습니다. 네? 교황권에서 이 모든 거대 기업들을 경제 협의회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교황이 출범시킨 이카노미 프란체스코, 경제 프란체스코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2019년에 교황이 발족시킨 경제 기구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전 세계의 젊은이들, 굉장히 전문가고 똑똑하고 이런 모든 아주 유능한 젊은 경제학자들과 경제가들을 다 모아서 이 교황이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은 전혀 옛날과 과거와는 다른 굉장한 새로운 형태의 다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20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했다가 2020년 11월에 교황이 전 세계 청년들을 다 초대했어요. 청년 경제학자들입니다. 다 초대했는데 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과 아주 유수한 주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워크숍을 열고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설교에 그 교황이 7 years of journey, Sunday law rest,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과 일요일 강제령을 내리기 위해서 7년의 journey, 7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래서 7년 내에 경제, 교육, 종교, 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내가 그 모든 종사자들을 통합하고 영향력을 미쳐서 이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이 지구에 주빌리, 희년을 가져오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이 모든 journey 7년 여정을 내가 시작했다 하면서 무엇을 출시했어요? 그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벌써 이 패키지를 출시한 이 교황이 출시했다고 하면서 벌써 경제계, 정치계,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벌써 다 이 바꾸는 이 시도에 벌써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벌써 이 교황권에서는 이 모든 각 분야의 모든 이 사람들을 영향력을 미치면서 시스템의 체인지를 가져오는데, 바로 개인의 경제 활동까지 그 시스템의 체인지를 가져오려고 지금 벌써 이 시도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황권이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모든 정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진실일까? 그것이 맞는가? 교황권이 자기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경제 계략이 폭로되고 모든 경제 계략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기사인데 이것은 마치 예언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잠깐 이 화면에 그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기사는 메리아나 메조카토라는 이 경제학자가 2020년 10월에 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기사를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타임지에도 실렸고 또 UK 영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잡지에도 실렸고 여러 이 기사가 여러 그 뉴스에 실린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2020년 10월에 쓴 경제에 대한 기사가 그 사람이 예측해서 쓴 기사가 20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21년에 그 여름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정치 활동, 경제 활동, 앞으로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누가 11월에 그 20년 11월에 당선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쓴 그 기사에. 이 사람이 쓴 기사에 그 예측을 해놓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마치 점을 쳐서 점쟁이가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그런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배후에 교황권의 그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흥미로운 이 기사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타임지 10월 21일 20년 10월에 메리아나 마조카토의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화면에 뜨는 것을 보십시오. 이 제목이 뭔가 하면 It's 2030. Here's how we fixed the global economy.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세계의 경제를 했는지 고쳤는지 이에 대한 그런 예측 기사예요. 자, 그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는 2023년 COVID-19 전염병이 종식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위축이 오고 각국의 정부의 대책들이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웠는지 자세히 묘사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그런 기사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유럽연합 EU는 역사적인 1조 8천억 유로 규모의 회복 패키지에 합의한 후에 이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저를 보십시오. 이 유럽의 부양책이 이 유럽 회복 이 패키지가 출시된 것은 2020년 12월이었어요. 12월에나 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메리아나 메조카토는 10월에 이 기사를 쓰면서 언제 얼마나 어떤 액수가 언제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를 예측했는데 정확히 맞췄어요. 그렇죠? 10월에 이 기사를 썼는데 12월에 이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이 메리아나 메조카토는 어떤 액수의 이 회복 패키지가 통과될 것인지도 여기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2020년 유럽 뉴스에 이렇게 났어요. EU leaders unblock 1.8 trillion euro budget
Recovery Fund.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샤를 미셸 EU 의장은 유럽 연합 정상들이 폴란드, 헝가리와 타협한 후에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 1조 8천억 유로의 금융 패키지를 해체했다. 언제 나왔어요? 이게 12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이 메리아나 메조카타는 언제 이 기사를 썼습니까? 10월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메리아나는 무엇까지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그 기사에 이런 기사 내용이 쓰여 있어요. 미국은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쓴 기사예요. 10월에 기사를 썼는데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인지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것인지 여기에 확실히 이 여자 경제학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너무나도 이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이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 여자가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 기사가 굉장히 긴데 제가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번역을 해가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신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회사에서 어떤 백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정확하게 예측한 이 심상치 않은 이 여자 경제학자가 2022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화면에 띄우고 제가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 또 다른 위기가 종말론으로 부상했다. 기후 붕괴가 마침내 선진국에 상륙한다. 미국 중서부는 심각한 가뭄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의 6분의 1을 공급하는 작물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글로벌 재정 부양책, 즉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녹색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부양책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무엇이 올 것이다? 굉장한 기후 변화 때문에 기근이 올 것이고 가뭄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중서부의 세계 곡물 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작물의 그 작물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가뭄에 의해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모든 곡식의 생산량이 다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리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글로벌 재정 부양책이 나올 거거든요. 글로벌 재정 부양책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데 그 경기 부양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녹색 경제. 여러분 뭐 그린 이코노미, 뭐 그린 그린 프로테스트 뭐 이런 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녹색 경제를 지원하는 이런 새로운 부양책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 여자 경제학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22년에는 너무나도 기근이 겹쳐서 어려워지면서 녹색 경제로 세계가 전환될 것인데 그린 뉴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근데 이 그린 뉴딜 정책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Citizen Centered Welfare State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회복지 국가예요. 사회복지 국가는 이 겉으로는 참 좋지요. 모든 부를 균등히 배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의 공평을 누리고 시민들에게 모든 공평한 기회를 준다. 그런 아주 좋은 사회복지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게 소셜리즘.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의 모든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이 오면서 세계가 어떻게 글로벌 부양책 그린 녹색 경제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welfare system, welfare state로 들어가게 된다. 사회복지 국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쭉 또 나오냐 하면은 healthy green new deal이 나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이 세계에는 민간 사업, 이 개인이 자영업자들 있죠. 모든 민간 사업이 공익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공공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민간 기업과 민간 사업이 다 없어지고 정부와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뉴 노멀을 채택했다. 이런 것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기사가 끝을 맺냐 하면은 우리는 2023년에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회에 서 있을 것이다. 2022년, 2023년까지 이 사람이 다 거기다 예측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회를 하나로 묶고 오지 않은 위기에 모두 대비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미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리아나 메조카토가 도대체 누구야?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교황권과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그 구글에 들어가서 메리아나 메조카토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트위터가 딱 뜨고 뭐 페이스북이 뜨는데 이 트위터에 들어가 봤더니 교황의 사진과 교황의 활동과 이런 걸로 그냥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메리아나 메조카토가 누군가 이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런던 유니버시티의 경제학 교수고 또 국제적으로 경제학 상들을 여러 번 받은 석학입니다. 근데 그 저서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저서를 썼는가 하면 How to Change Capitalism,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Moonshot Guide to Change Capitalism,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타파하자, 민간 기업을 타파하자, 이런 것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경제를 총괄하고 개인의 모든 직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을 총괄하는 방법을 그 책에서 제시해주고 이것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파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교황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교육시키고 설파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책을 하나 냈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황이 Let Us Dream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회정책, 경제정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황이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쭉 쓰면서 누구의 정책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냐면 메리아나 메조카토,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인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WHO 있죠, 세계 그 뭐 보건기구, 거기에 위원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책에 보면은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 성향을 띤 복지 국가가 등장을 해서 개인의 경제를 정부와 국가가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여성 상원의원 여성 의원 중에 굉장히 그 좌파 성향을 띤 뭐 4인방 이래서 막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들 이름 막 뜨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기억해 놓은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그 오카시오 콜테즈라는 그런 그 여성 의원이 있죠. 굉장히 그 극좌파적이에요. 아주 사회적인 경향을 띄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막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이 메리아나 메조카토의 이 경제 정책을 자기가 다 수용하고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은 공공연하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자본주의는 dung of devil, 뭐예요? 사단의 오물, 사단의 악마의 오물이다라고 아주 혐오를 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는 타파돼야 된다라고 이 교황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과 이 소비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게 되는 사회가 앞으로 곧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왜 도래하게 될 것인가? 기후 변화가 오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뭄과 기근과 이 어려움이 오면서 통제 사회와 어떤 복지 국가 같은 소셜리즘의 사회적인 국가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굉장한 그 물가 폭등과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뭐 그냥 제 말로 할게요. 뉴스를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요즘 보면은 조기에 빨리 구매하고 빨리 쇼핑하라, shop early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토이와 장난감과 푸드, 커피, 뭐 양말 이런 모든 생필품들이 굉장히 물량이 수요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기 구매를 해라.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아마 사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뉴스에 나온 걸 보셨습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와 또 뭐예요? 그 LA 그 항구 이런데 큰 컨테이너 그런 선적들이 이게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그 화물 컨테이너에서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 그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노동 인구도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선적들의 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컨테이너가 $3,200였는데 지금은 한 컨테이너가 $22,00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 선적이 계속 쌓여 있는데 그것을 내리지 못해서 지금 물류 대란이 오고 이 공급의 차질이 굉장히 올 것이라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그 경제학자들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다음에 물가가 아주 폭등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더 이제 그 심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많은 그런 경고를 받는 가운데 지금 미국의 그 빚 있죠. 부채가 5조 9천억 달러입니다. 5조 9천억 달러. 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미국에도 굉장히 부채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허울만 좋고 뭐 경제 강국이라 그러지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제 한국 그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6천조,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에 들어간다. 국가 부도가 곧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연방제도에서 막 빨리 풀고 이렇게 해서 막 국가 부도를 막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주식 투자가들이 이렇게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굉장히 뭐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곧 미국 민주당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데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1200조 원, 3조 5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법을 내놔서 뭐 공화당하고 지금 막 이렇게 상정되고 이렇게 저걸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어떤 법이 있는가? 이게 참 굉장히 그 심각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법이 들었냐면은 개인이 1년에 6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디파짓, 입금하거나 출납하거나 그것을 찾거나 600불 이상의 캐시를 인출납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IRS에, 국세청에 자연히 다 보고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개인이 그 600불 이상의 현금을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600불의 현금을 찾고 넣고 이런 거는 뭐 1년에 600불 이상은 훨씬 더 현금을 쓰게 되죠. 그런데 현금을 600불 이상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거 인출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탈세 연루,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IRS에서 그 사람들을 다 추적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당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불로 하자, 뭐 어쩌고 하지만은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각 개인의 경제의 뱅크 계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국가에서 국세청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프라이버시하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 활동이 다 익스포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다 통제하는, 이게 막 거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처럼 가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더 이상 통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심각한 법이 이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참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표의 매매권 발동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런 것들이 다 백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참 느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가 뭐라고요? 지금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됐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외치는 이런 슬로건과 이 프로테스트, 시위, 운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교황권에서 지금 교황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Youth for Climate, Y4C. 그러니까 Youth for 4번 이렇게 넘버 4 쓰고 Climate 이런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97개국 전 세계의 젊은이들 400명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젊은 기후 챔피언이다. Young Climate Champion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젊은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교황권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9월 26일 날 pre-COP26 여러분 COP26 아시죠? 이 COP26는 COP26는 이번 올해 11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이 주도하고 교황권이 주도하는 뭐예요? 기후 변화 세계 회의죠. 세계 기후 변화 회의죠. 그래서 거기에 상정할 모든 그 안건들을 미리 다 청년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시위를 하고 이것을 막 상정시키도록 교황이 지금 청년들을 풀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World's youth take to the street again to the battle climate change. 이게 9월 24일에 뉴스에 뜬 건데 세계의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하는 이런 뉴스인데요. 지금 이 얼마나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 변화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저 젊은이들이 지금 락 뮤직이나 들으면서 춤이나 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기후 변화와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저렇게 인산인해의 수많은 그 청년들이 시위를 하면서 몰려 나왔을까? 여러분 잠깐 비디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만도 수십만이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1,500개 이상의 세계의 장소에서 필리핀에서 방글라데시, 아시아에서 바르샤바, 토리노, 베를린, 유럽으로 쫙 퍼지면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From Germany to Australia to South Africa. And even with armed guards in Afghanistan. Record number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are on strike for the climate. Angry that their governments won't acknowledge the crisis and worried about their own future on a warming planet, millions of protesters today demanded immediate action. The climate crisis in totality is destroying my future. And I don't think we can hope
to have jobs or have a nice future when our existence on this earth is not guaranteed. It's a protest unique not only for its size, but for those leading it, young activists, many leaving school today to make their point. The movement you see here today began over a year ago, and most of these protesters would credit one Swedish teenager for getting it all started, 16-year-old Greta Thunberg. Last fall, Thunberg started skipping school on Fridays to demonstrate outside the Swedish Parliament building. Her sign read,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셨죠? 인산 이내에 셀 수도 없고 막 개미떼처럼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온 건물과 거리를 덮으면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보통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작용하고 이 기후 변화를 밀면서 이 모든 세계의 정세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교황권과 사단이 주도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이 청년 운동가들 중에서 이 리더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레타 튠버그. 한국말은 그레타 튠베리라고 그러는데 그레타 튠버그라는 이 어린 소녀가 옛날에 그 트위터에 글을 냈죠. 앞으로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사람들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고 트위터에 썼는데 수천만이 여기에다가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교황의 초청을 받아서 바티칸도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 그레타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금 아주 막 사회 활동가 정치가로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레타 튠버그가 바이든하고 보리스 존슨, 이제 영국의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막 욕하면서 막 놀리는 그런 연설 중에 막 놀리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타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기후 변화에 이 탄소 배출량에 아무도 주의를 넉넉히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 조 바이든이나 이 보리스 존슨이 Build Back Better, 이 더 나은 재건을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슬로건은 하나도, 이 정책은 하나도 쓸데없고 하나도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they only say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막 그 대통령을 놀리고 조롱하는 연설 중에 그런 연설이 나오는데 이 그레타가 한번 얘기하면은 온 청년들이 막 또 반응을 하고 또 그레타가 한 번 외치면 막 반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그레타가 이 조롱하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여러분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Greta Thunberg arrived for this Youth for Climate summit in Italy, determined to make her voice heard in the run-up to the COP26 climate change summit in Glasgow. As president of COP26, Alok Sharma looked on remotely as the 18-year-old excoriated world leaders for what she said were empty promises over the years. Build back better, blah, blah, blah. Green economy, blah, blah, blah. Net zero by 2050, blah, blah, blah. With the UN estimating carbon emissions are on track to rise by 16% by 2030, she said urgent action was needed. This is all we hear from our so-called leaders. Words that sound great, but so far has led to no action.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가 어디서 용기가 나서 어떻게 그 미국 미 강대국 대통령을 함부로 그렇게 놀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영국의 그 총리를 이렇게 일개 어린 소녀가 놀릴 수가 있습니까? 이 그레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황권의 이 모든 세력을 업고
이 청년들이 시위에 나서고 지금 이 그레타 툰버그 같은 이 어린 소녀가 리더가 돼가지고 막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이 기후 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클라이밋 빌런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빌런이 뭐예요? 악당이잖아요. 빌런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거스리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불리워질 것입니까? 기후 변화와 세상의 이 모든 세계 정세에 협력하지 않는 빌런들, 악당들로 불릴 것이다. 우리가 그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양심적이고 인기 있는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겸손한 남은 무리 소수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의논을 하기 위하여 불법한 자들과 더불어 합세할 것이다. 부와 천재와 교육은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성경상의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게 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사단은 지금 뜻하지 않은 사고나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과 이런 사나운 풍랑이나 이런 기후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과 질병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런 재난들을 일으키면서 성경상의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인 재질을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그레타나 이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교황권의 이 배후의 세력을 업고 일어나서 기후 변화를 외치면서 모든 정세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을 믿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이들을 대적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파헤치고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도 나가서 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경제와 정세가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가서 외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 그렇죠? 교만과 또 정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비워진 이런 빈 그릇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나가서 힘차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이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이런 청년 시위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지금 세계 정세와 정치와 아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독일 선거 있죠. 독일 선거에서 그동안 16년 동안 이 정치를 해온 메르켈 총리 있잖아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막 계란 세례를 막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에 이번에 큰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독일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최소한 184명이 죽었는데 이런 기후 변화에 제대로 정부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한테 막 계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이번 독일의 이 선거를 치르는데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독일의 기후 환경 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청년들이 18세부터 27세까지의 이 기후 환경 운동가들이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정에 들어갔어요.
단식 투쟁. 거의 24일 이상이나. 그래서 모든 세계의 그 통신과 그 기자들이 막 이 젊은 이 활동가들한테 다 초점을 맞췄는데 이들이 뭐예요? 단식 투쟁을 하면서 뭐 선거 후보들이 나를 만나라.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정책들을 당신이 앞으로 베풀려고 하는 모든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우린 단식 투쟁을 해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 청사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7명의 이 기후 운동가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독일의 이 기후 청년 운동가들이 이 시위를 계속 일으켜서 거의 500여 개의 이 시위가 독일에서만 일어났는데 거기에 리더로 그레타 툰버그가 어린 소녀가 거기에 그 리더로 나섰어요. 그래서 이 독일 선거가 이 세계 그 기후 변화 이슈가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그 기후 정책, 이번에 그 한국에도 선거를 치르는데 뭐 기후 변화, 기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정세와 다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일요일 강제 휴식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COP26 회의가 곧 글래스고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데 그 전에 바로 앞서서 10월 4일에 바로 며칠 전이죠. 10월 4일에 교황이 바티칸에 과학자, 종교 지도자, 전문가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 COP26를 향하여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유엔에서 이번에 열리는 COP26 기후 회의를 앞두고 거기에다가 어떤 안건들을 상정해야 되는지 미리 다 교황이 그 전문가들과 과학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호소문에 그들에게 다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공동 호소문에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찾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COP26 회의와 다종교 선언, Glasgow Multi-Faith Declaration for COP26. 그러니까 다종교 선언, 이게 뭔가 하면은 COP26 유엔에서 이 기후 총회가 열리는데 이 기후 총회를 앞두고 50명 이상의 각종 교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 종교 선언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사인을 했어요. 그 제가 기후 문제와 경제가 무슨 상관이며 기후 문제와 청년들이 무슨 상관이며 기후 문제와 종교가 무슨 상관인가. 근데 이것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의 종교 리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COP26의 다종교 선언문, 공동 선언문 이것을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선언문이 쭉 뜹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는 종교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치적 차이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지만은 이런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였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사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름이 천주교, 카톨릭 신부회, 영국 원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이슬람의 이맘 있죠, 이맘, 유대교 랍비, 침례교, 웨일즈 교회, 무슬림, 힌두교, 성공회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교파의 지도자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 공동 선언문에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짧게 줄이면은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해야지 무슨 지구를 돌보고 기후 변화를 돌보기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합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첫 번째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리의 기후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권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고, 공정한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고 탄력적이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미래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다 종교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거기다 다 여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여기 뭐예요? 영어로 wondered after the beast. 짐승을 이상히 여겨서 따른다. 교황이 무슨 힘이 있어서 벌써 7년 여정을 시작했다. 내가 이 지구에 희년을 가져오고 일요일 휴식을 내가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7년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그 패키지를 출시하기 전에 벌써 청년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에 들어갔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있죠. 정세를 컨트롤하고 있죠. 청년들을 이용해서 시위를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벌써 이렇게 하고 있죠. 유엔에 이게 뭐예요? 지금 기후 총회를 열도록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요즘 굉장히 뜨는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Green Sabbath, 녹색 안식일, Green Sabbath, 그다음에 기후 운동가들을 Green Protest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Green Sabbath을 Universal Day of Rest, 전 우주적인 세계적인 휴식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린 사벳, 그린 사벳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신이 거기에 쭉 떠요. 그린 사벳, 그린 프로젝트 이거 한번 쳐보세요. 거기 탁 뜨는데 여러분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매주 하루를 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Car Free Sunday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일요일 하루를 쉬면은 질소 산화물 오염이 70%에서 99% 감소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십시오. 그러면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질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매주 하루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식일을 만드십시오. 이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린 세벳을 지키라 그거예요. 당신을 위한 지구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마십시오. 쇼핑하지 마십시오. 쇼핑 프리 데이를 만들라고 해요.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린 세벳, 그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이 돼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성하는 그런 찬성하는 토론이 청년들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쭉 도배되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 이 토론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배후와 막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일요일 강제령을 내리고 짐승의 표를 내려서 강제 매매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첫 단계, 그 다음 단계 모든 정책, 정세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해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깨어날 때가 됐다. 여러분 교황권에서 7년을 시간을 정했다면은 얼마나 사단은 더 급해서 이것을 몰아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많은 기간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그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각성하고 내가 정말 준비되었나? 내 성품이 준비되었나? 내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그때 내가 완전해지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품을 이루고 완전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늦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짐승의 배의 환난을 통과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깨어나셔서 이런 뉴스들을 서치해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끝이 가까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은 어떻게 시골 생활을 하시고 내가 이 소환란 동안 어떻게 또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 환란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잘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징조들을 볼 때 깨어서 주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각성하고 내일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정말 반가이 맞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깨어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갖추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고 이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지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방법들을 잘 강구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